끊기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연결됐습니다. 이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어찌 되는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남북을 연결해주는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대화까지 안 된다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좋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대화 창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 6월이죠. 아마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일주일 전에 단행한 것이 바로 통신연락선 차단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복원은 개성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또 다른 남북 채널을 더욱더 다시 재건해 나가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조금 희망에 부푼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도 그랬고요. 6월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6월 17일 담화 이후에 군사행동으로 들어갈 것 같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4일 날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소하거든요. 보류를 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3년 전 봄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긴장을 시키는 역할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풀어나가고 관계를 완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분명히 그런 역할이 보이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지난 3월이든 작년 6월이든 김여정의 담화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줄임표 점점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은 남북 관계에서 찬물을 끼얹을 때가 아니라 이걸 잘 살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과격한 말도 그렇죠. 없고 그렇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할 거로 보이고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할 걸 요구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굳이 그걸 보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표적인 훈련 몇 개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 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든가 K졸브라든가 몇 가지만 알고 있고, 이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기동 훈련은 1년에 몇 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1년에 10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6회 공 나누어서 서로 하는 훈련이 있고, 같이 하는 훈련이 있고, 다양한 훈련이 있고, 또 미국에서 하는 훈련이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남측을 비난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고, 그 중에도 훈련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북한을 핵공격하는 훈련이 있어요. 네. 이런 훈련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굉장히 불만스러워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우리 방어적 훈련이다,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김여정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관계없다. 동족을 상대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그만해달라. 네. 이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난 5월이죠.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또 미국도 상당 부분 우리의 남북 대화라든가 관여에 대해서 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적지 않게 미국과는 서로 연합훈련에 대한 공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전국 지휘관 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한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핵무력이라든지 이런 언급은 안 내놨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작년 10월 재밌었던 게 북한이 열병식을 한번 하면은 미사일 막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긴장을 또 유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열병식을 안 해도 되는 행사에서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한번 좀 발사하고 박수 좀 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열병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물론 이제 핵 경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방침은 바꾸긴 했지만 올해 당대회에서 여전히 핵무력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 회의에서 언급을 안 한 것은 지금은 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도발적인 발언이라든가 행동은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구색 의료용 테이프를 뒤통수에 붙인 채 앉아 있는 모습이 또 촬영이 돼서 김 위원장이 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면은 그게 공개 안 되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했다는 게 포인트인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지도자 컨셉을 네. 이 살신성이 나는 그런 컨셉, 또 살이 빠지는 모습, 아픔을 불사하고 뭔가 인민대중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 이런 컨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공연 예술을 볼 때도 살이 빠졌을 때 네. 인민대중이 길거리 인터뷰에서 그 지도자 동지 수척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뭐 어떻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 그냥 북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이딩 각본에 의해서 하는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파스 공개한 모습, 또 파스 띄었을 때 거기 뭔가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 공개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우리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해외로만 보낸 게 아니라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봐달라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도자가 열심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지도자 컨셉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도자 컨셉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려고 도발하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걱정들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모르고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분명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일까? 근데 이제 세계 데이터를 놓고 보면 북한이랑 가장 비슷한, 예를 들면 식량 수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이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가 인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 굶어 죽었던 그런 북한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닐까 크게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북한의 영양 상태라든가 식량 배급 상태라든가 식량 수급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긴 나쁘지만 인도 정도는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화에 나섰다 이런 해석들도 많은데요. 그게 뭐 꼭 원인이 아니라고 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북한이 어려워서 대화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명백한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 이 문제를 핵과 미사일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났으면 어떤 대화 상대들이 나서줄 것이고, 그렇다면 대화에서 그동안 폐쇄되었던 북한의 이 은둔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 게 김정은의 방향과 생각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한과 관련해서 통신선 복원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된 내용,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관련해서 보고할지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예상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5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에 일주일 만에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도 북측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공개했어요. 근데 뭐 이분이 이미 북측 채널도 여러 가지 뭐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중책을 맡았던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북한하고 접촉하는 정도만 가지고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네. 미국을 갈 때도 뉴욕을 먼저 들렸잖아요. 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가 그 유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께서 4월 달부터 10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그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 측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국정원장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간의 그 서신 교환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